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2부 마지막으로 장식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네. 이걸 정말 안심하고 봐도 될지 주제 보면서 잠시 후에 네. 차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포트 상담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482, 027-482로 전화 주셔서 포트와 계좌 조성우 차장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우수 AMS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즉석으로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오늘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매경증권 아카데미 출범 기념해서 클래식 공연,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클래식 공연인데 베스트 러시아 협주곡 콘서트 티켓입니다. 총 5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1인 2매씩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성우 퍼스트 클래스에 바라는 점을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끝나갈 무렵에 5분을 추첨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바라는 점을 들으면은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합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주제를 꼽아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시장 반등이 좀 강했고 뉴욕 증시도 새벽에 좋았고 고민이 좀 살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채팅방에 시장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안정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라고 글을 남기니까 정경민 차장님은 줄어들었기보다는 적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등이냐 상승 추세냐는 아직 불확실한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 불안 요소는 여전한데 방심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라고 또 캔디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차장님의 의견이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네.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멀쩡하던 무릎이 이제 갑자기 좀 아프면 네. 처음에는 걷기가 좀 불편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게 내 고질병이네 하고 이제 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이제 악재의 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엔 적응. 예, 지금은 좀 네. 이제 그러니까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악재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뭐 요거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나빠지는 건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릎이 이제 좀 시리고 아픈데 걸을만 하네 싶으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이제 악재의 좀 내성을 뭐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뭐 그런 어떤 것보다는 일단 뭐 올라서 좀 다행스럽다. 일단 뭐 반등이 좀 나와줘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것이고 또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에 뭐 좀 적응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헝다 이슈 같은 것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요것들이 이제 좀 복합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것이 섞여가지고 또다시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을 낳을지 요 부분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도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릴까를 우리가 항상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요. 일단 최근에 반등, 참 제가 봐도 좀 반등이 생각보다는 좀 이 분위기가 좀 좋게 반등은 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참 안도할 만한데 그래도 이제 분석은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의 요런 좀 시원한 반등은 일단 좀 옵션 만기 덕분이 아니었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어제도 이제 만기일 부담을 이제 극복을 하고서 이제 상승을 했고 2,988포인트. 그러니까 3전선에 이제 갖다 붙었죠. 뭐 이제 간밤에 뭐 뉴욕 증시의 상승분까지 뭐 오늘 아침에 반영을 한다면 일단 뭐 오늘은 이제 3천을 다시 한번 보는 좀 그런 날이 될 수도 뭐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좀 요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근 이틀 동안의 반등에서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오히려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를 6,7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이제 7천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갔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관이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코스피를
1조 3천억을 샀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1조 1천억이 이제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 수급 주체들이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코스피를 사주고 오르고 뭐 이제 기관도 뭐 1조 3천억을 샀는데 뭐 투신의 연기금이 샀다. 이러면 이제 수급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요 정도 수급을 가지고 신뢰도를 주긴 좀 어렵다. 저는 요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추정을 하자면 약간 좀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한데 네. 자,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현물을 팔면서 선물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사면서 이제 왜냐면 선물을 사면 이제 지수가 이제 끌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지난 이틀 동안에는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제 선물 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외국인이 구축해놓은 포지션에 뭐 이익이 극대화된다든지 아니면 뭐 손실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간을 좀 지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작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약간의 뭐 음모론적인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심증을 굳히는 것은 최근 이틀 동안에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규장이 딱 반등을 해서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3시 45분까지 이제 선물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정규장에는 선물 매수를 확대하면서 딱 지수를 딱 이제 지탱해 놓고 코스피의 정규장, 그러니까 코스피의 종가가 딱 확정이 되면 그 15분 동안 그냥 선물을 다시 쫙 내다 파는 것들이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이제 보여줬다.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좀 지수대를 좀 지탱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건 이제 뭐 이틀 동안의 반등 덕분에 환율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좋아 보여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이 일단은 어제 이제 1,186원대까지 내려왔고 간밤에 이제 여기에서 1,182원대까지 그러니까 환율만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호전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좀 중국 쪽에 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좀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은데 이게 이제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예요. 이걸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뭐 얄밉잖아요. 뭐 이제 온갖 시장에 그 민폐는 다 끼쳐놓고 뭐 지들은 오르거나 휴장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중국도 지금 보시게 되면 61선, 121선, 201선 이 세 개의 어떤 두터운 이 지지선들이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헝다그룹 지금 잠깐 뭐 좀 잦아든 느낌이긴 한데 9월 23일에 결국엔 그 이자 지급을 못했잖아요. 그 네. 유예 기간이 이제 다음 주 23일에 이제 종료가 되죠. 근데 지금까지 헝다가 이자를 냈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23일에도 이자를 못 내면 정말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이제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고 지금 중국이 지금 물가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거의 뭐 두 자릿수 수준의 그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석탄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일시적이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가스 가격도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근데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은행주의 실적도 좋고 대체로 기업 실적이 좋아서 근데 왜 우리 시장은 실적이 괜찮은 데서 참 반응 안 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미국도 지금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5%대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의 어떤 그 이제 근거를 갖다가 목표 물가지수 2%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목표 물가지수 2%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고려하겠다. 근데 지금 5%예요. 네. 3%대만 해도 연준 의장이 일시적이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잦아들 거는데 벌써 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을 좀 즐기되 여전히 지금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중에 해소된 것은 뭐 별로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거니까 여전히 뭐 저는 일단 뭐 코스피 기준으로 뭐 3천을 뭐 안착하고 나서 뭐 전면전 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단은 뭐 좀 트레이딩 중심으로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은 뭐 이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뭐 이런 쪽으로의 그런 시나리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 가장 무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시장이 좀 이틀 동안 반등을 하면서 계좌가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딱 고민이 되는 게 시장 이런 분위기라면은 좀 시장 대비 또 초과적인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업종과 섹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드 네. 코로나하고 그 자동차. 그죠? 그러니까 저도 네. 그래요. 위드 코로나 자동차는 시장이 안정돼도 유효한 키워드고 단타를 치기에도 유효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엔 자동차 위드 코로나 중심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모처럼 뭐 IT 바이오가 이제 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을 볼 때 아직은 좀 추세를 돌렸다라고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틀 동안 시장이 그렇게 좀 강한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7만 원을 내주고 지금 3일 동안 7만 원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매도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간밤에 반도체 좀 업종이 미국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좀 7만 원을 회복해 준다면은 조금 이제 뭐 기대감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은 7만 원을 좀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종목이나 업종은 결국 이제 자동차, 위드 코로나 결국 이 두 섹터에서 파생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 JNK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어제 동네는 잘 찾아갔는데 번지수가 약간 이제 어긋난 거죠. 효성 첨단 소재 어제 좀 급등을 했죠. 7%대.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도 어제 6%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수소 인프라 쪽에 분명히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JNK터는 어제 접근을 했는데 약간 이제 상승폭을 축소한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이쪽 지금 섹터가 자동차에서 결국엔 파생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섹터가 강하니까 부품주, 뭐 경량화, 뭐 2차 전지 소재, 심지어 이제 전기차까지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수급이 확산이 되는 건데 이제 수소 인프라주가 이제 그런 쪽에 지금 또 이제 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쪽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JNK터는 어제 소개했는데 뭐 가격 전략 뭐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600원 유지할 거고 또 결국 이 자동차 쪽에서 파생되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 어제 또 이제 제가 포착을 해낸 게 뭐냐면 어제는 이제 여기서 확대를 해보니까 폐 배터리 관련주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자, 추세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죠. 추세가 좋아지고 있고 어제 장중에 이제 4% 정도의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웰크론 한텍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어제는 좀 급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15% 급등이 나왔다 윗골을 달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상당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뭐 영화테크도 다시 한번 보면은 주가가 높은 구간에 이제 놓여 있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볼 게 이제 파워로직스는 지금 단기 낙폭이 과한데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의 편승에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 섹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뭐 이제 뭐 가격 전략을 드릴 건 아니지만 요런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좀 파워로직스가 상대적인 좀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늘은 뭐 요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있으시거나 매매에 좀 능숙하신 분들은 한번 좀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은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 시장에 맞춰서 네. 또 다시 여러분들께 또 이제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든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피오렌님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 상담 시간을 늘려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이건 제가 PD님께 한번 저도 사실 상의를 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빠르거나 래퍼 스타일은 아닌데 좀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많은 말씀을 드리려다 네. 보니까 보통 좀 말이 좀 빨라진 건 있는데 이거 늘려주시면은 뭐 좀 좋긴 알겠습니다. 하죠. 네. 시청자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종목 상담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목 상담도 저희가 한번 진행을 또 해볼까요? 그거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종목 상담을 하시든 포트 상담을 하시든 그러니까 저를 좀 지켜보시고 좀 제 스타일이나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성격을 좀 파악하고 하시면은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가 조금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방송을 뭐 오늘 처음 보셨는데 전화번호 떠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감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저를 조금 이제 지켜보신 다음에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지성 아빠님도 퍼스트 클래스 방송 시간 좀 늘려달라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두 번째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자님이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늘 감사합니다. 예술의 전당 꼭 가고 싶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티켓 2매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선홍 님도 당첨이 되셨습니다. 조성은 님 시황에 대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김건콤 님께서 지금처럼 가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소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많이 가져오실 거죠? 솔직히 이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네.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027-482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